반갑습니다. 타임 내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워낸다. 한 주의 마무리, 평일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금요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오늘도 꾸준하게 한번 달려가 보시죠.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골드만삭스 기사 먼저 가지고 왔어요. 암호화폐 3.4조 원 보유하는 게 최근에 13F 보고서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수적이라고 잘 알려진 미국의 IB들도 알고 보니까 작년 4분기에 암호화폐 ETF를 사들였구나, 이렇게 지금 디지털 자산을 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실 2020년도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은 자산 유형도 아니고 투자하기에 적합하지도 않다. 폰지 사기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적합한 자산군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이제 그들이 완전하게 태세 전환을 하면서 엘리노어 테럿 기사가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 네 가지 코인 상품들에 대한 자산 클래스들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물을 직접적으로 산 거는 아니고요. XRP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XRP 현물 ETF 자체를 크게 투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21 쉐어즈 이렇게 네 가지 XRP 현물 ETF를 직접 골드만삭스에서 담았다라는 게 나와진 거죠. XRP 기준으로 했을 때 현물 ETF를 원화 기준 한 2천억 원 넘게 담았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총 담은 것 자체가 골드만삭스 포트폴리오의 대략 0.33%밖에 안 된다라는 거. 사실 이제 막 시작되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이죠. 이런 기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가격적인 부분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코인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손절하고 이미 많이 시장을 떠나갔겠죠. 많은 분들께서 코스피나 코스닥 쪽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본인이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순간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좀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또 이런 기사까지 나왔죠. 비트코인 35%가 양자 컴퓨터에 뚫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안 경고 사인도 나오다 보니 블록체인은 혁신인 건 알겠는데 코인은 사기 아니야?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내러티브까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부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양자 저항 테스트넷을 애초부터 가동시키고 있었죠. 딜리튬 서명 기반 양자 저항 기술을 테스트넷에 도입하면서 굉장히 선제 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상 리플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도 자문위원단을 꾸리면서 그들이 양자 저항을 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상 양자 컴퓨팅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은 상호 공존하면서 보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CG, 바이낸스의 전 창업자죠. 창펑자오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의 2025년 4분기 13F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을 약 23억 달러 이상 가지고 있고, 그들은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 10월 10일 날 엄청난 역대급 청산이 있었잖아요. 그 정말 힘들었던 4분기였는데 골드만삭스 역시 그 시기를 기회로 포착하면서 전분기 대비 15% 이상 이 디지털 자산을 줍줍하고 있었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골드만삭스의 파트너 출신이자 또 과거에는 시티의 디렉터급을 맡았었던 퍼킨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XRP는 놓치면 안 될 자산이라고 하면서 이 업계는 리플 XRP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XRP의 진정한 잠재력에 잠들어 있다고 일침을 넣으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자산이다라고 크리스 퍼킨스가 얘기한 건데요. 그의 이력을 봤을 때 시티그룹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벤록, 그 유대계 금융 엘리트의 최상단에 있는 록펠러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은 코인 펀드의 회장직을 맡고 있죠. 왜 그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또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 계속적으로 이 펀더멘탈을 확장하고 있죠. 커스터디 플랫폼을 강화시키면서 최근에 세큐로시스뿐만 아니라 피그먼트와도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스테이킹 영역을 넓혔고요. 컴플라이언스 기능 확대하고 있더라. 또한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같은 지분증명 스테이킹 역시도 그들이 완전히 인프라를 통합시키면서 확장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또한 XLS66로서 리플 레저 안에 대출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디파이 생태계를 또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거, 우리 또한 반드시 XRP를 거래소에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또한 최근에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잔드뱅크와 또 한 번 직접적인 협력을 시사하면서 RLUSD와 AEDG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법정 통화인 다르함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리플 원장에 대한 신규 발행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RLUSD의 확장, 결국에는 리플사가 하려고 하는 것, 2030년 금융 플랫폼을 목표로 하면서 거기서 XRP는 유틸리티 코인으로서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 2월 12일 최근에 나온 기사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가 리플 생태계의 핵심이자 심장 역할 그리고 북극성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이 개념과 생태계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리플 원장 같은 경우에 XRP를 네이티브 토큰으로 활용하면서 실물 금융 적용, 기업용 XRP 레저의 채택, 온체인 금융 인프라의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결국에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 브릿지 통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 정부 셧다운 확률이 다시 또 높아지고 있었죠. 폴리마켓 기준으로 84%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연방정부 임시 예산 자체가 합의가 불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방송을 촬영하는 기준으로 2월 14일부터 다시 한번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셧다운 공식 종료가 됐었지만서도 이 국토안보부 예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2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또 2월 14일, 2월 중순께에 다시 한번 또 셧다운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열렸다 보니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한번 좀 하락했던 원인으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또 셧다운이 종료가 될 수 있겠지만서도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38조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5경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GDP 대비 부채 상황이 말이 안 된다.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국방비를 완전히 추월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재정에 대한 경고 및 증폭이 되면서 실물 경제가 붕괴되기 직전에 와 있다라는 거, 그 뒤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와 스텔라 루멘과 같은 비주권 자산, 탈중앙화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이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티은행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을 4월로 연기하고 있다. 최소 3월은 지나서 4월, 5월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최근에 고용지표가 나왔죠. 1월 고용지표도 깜짝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의 동결 스탠스가 더 강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클래리티 법안 속도가 매우 느리다. 무엇보다 디파이랑 이자가 막판 난제로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코인베이스가 계속 좀 잡음을 만들어내면서 은행권 역시 반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자를 주게 되면 예금 이탈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월가의 IB들 역시 산업 위협으로 다가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계속 좀 제동이 걸리고 있죠. 이자를 주내 만회하고 있고, 디파이에 대한 규정도 없을 뿐더러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시티은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 클래리티 법안이 계속 좀 하반기까지 또는 2026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은행권과 코인판이 통합이 될 것이고요. 이미 시티 같은 경우도 리플사가 완전히 인수했던 메타코 협력을 하면서 2022년도부터 기관 커스터디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플사 그리고 XRP 자체가 핵심 브릿지 자산으로 쓰이면서 계속적으로 유틸리티가 확대가 될 것이고요. 점점 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 역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투자 이어갈 필요가 있다. 웬만하면 어느 정도의 수량 자체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번 주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